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학천입니다. 어제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또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코로나도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아이비어들은 아프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1시간 정도 나눌 내용은 복제 사업, 우리 아메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듀플리케이션 복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큰 성공의 비밀이라는 어떤 주제를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옛말에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자라지 못하지만 사람은 큰 사람 밑에서 성장할 수 있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나무를 키워보니까 큰 나무 밑에다 무엇을 심던까지 죽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큰 리더 밑에서 이렇게 큰 싱킹 빅 그룹이라는 그룹을 만들고 많은 분들이 성공해 가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멘토를 만나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멘토라는 것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고요.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멘토와 멘티 관계, 어떤 관계일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18세기 유럽 중세에 르네상스 시대에 도제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도제, 한자어로 얘기하면은 무리도, 그 다음에 아우제, 무리지어 산다. 무리지어서 산다는 그런 한 무리를 얘기하는 거고, 제는 아우제, 형제할 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합숙하며 형제처럼 경주 생활을 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익혀나가는 그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주라는 것은 현재 머물러서 생활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그래서 멘토와 멘티 관계는 그 시절부터 있었던 겁니다. 본래 그 당시에 이태리에서 문화예술의 그 최고봉으로 예술의 경지를 이르게 한 미켈란젤로라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처음엔 흙수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금수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배경에는 중세 유럽 쪽에 메르치 가문의 재정적인 지원과 멘토의 역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부흥을 이끌었다고 해요. 이때 중세 이 메르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 교황을 배출할 정도로 막강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어떤 메르치 가문의 그 후광을 가지고 사업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니치와 제2의 가문의 후광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큰 리더인 우리 덱스터가 나왔고 또 그 많은 리더들이 배출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평범한 우리가 누구에게 성공을 가져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이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명품은 장인들의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또 상필품은 에이비어들의 맞춤 시스템에 의해서 퍼슨 투 퍼슨, 사람들 등 일대일로 전달하는 이런 개념인데, 지금 앞으로도 어떤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아마 명품 가격이 떨어지거나 명품의 어떤 변화는 오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수작업이기 때문에. 장인들의 한 땀 한 땀 이루어진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치 우리 생활필수품이나 우리 좋은 제품들, 맞춤형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10년, 20년, 50년 아주 유명한, 우리에게는 아주 유명한 그런 비즈니스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 중요한 게요. 우리는 스폰서와 파트너 아닙니까? 나는 파트너이면서도 스폰서가 되고 또 스폰서이면서도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뢰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사업을 해보면서 또 배웠고 제가 느끼고 깨닫고 있는 부분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얼마 전에 우리 김종인 사장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 살다 보면. 그러나 믿음, 마음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들 스폰서하고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까지, 마음까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2004년도 리치드 보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서울에 이 학생체육관인가 거기서 우리 PT들을 위한 특별 미팅이 있었는데, 그때 리치드 보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폰서의 파트너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이걸 어디에 비유했냐면 유리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유리 그릇이 깨지면은 붙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영원히 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도 좀 기억났거든요. 그 얘기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이제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제품이 우수하고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가, 신뢰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끝까지 믿음 관계를 이어갔을 때 우리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고 또 많은 파트너들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는 멘토와 멘티. 멘토는 특히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지식과 기술. 우리로 얘기하면 뭐 제품 지식이라든가 쇼더퍼너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지식들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공부해야 될 때는 철저하게 배워서 이런 어떤 파트너들한테 가르쳐주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더가 됐을 때 관계는 좋아진다. 그 다음에 리더십에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이 영향력인데 이거 학습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요. 또 비전 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멘토와 멘티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복제의 원리는 이제 우리가 복제하면 듀플리케이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반 사업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 사업은 뭘까요?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나의 몫과 조직의 몫, 즉 파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래요. 윈과 로스의 게임이라고 할까요? 예. 전문 그 경제 용어로 얘기하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에요. 일반 사업이 그런 거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사업은 어떨까요?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가 돼요. 동기부여가 되면서 나의 몫과 조직의 몫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윈윈 사업이라고 얘기해요. 플러스섬 게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용어로 하면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차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대한 좋은 점을 못 보고 갈등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오해를 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일반 사업에 10년, 20년 사회적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특징, 이런 장점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저도 사회생활 이렇게 하면서요, 맨 처음에 윈윈? 누구를 도와가지고 내가 도와야만 성공해야만 내가 성공한다?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맨 처음에 아메 사업이 정말 딱 설명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흠뻑 빠져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사인하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1년 걸렸는데, 저희 파트너는 24년 만에 나오신 분이 계세요. 이게. 왜? 만약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처음부터 이런 원리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요, 아메 사업은 아마 지금 폭발했을 거예요. 다행히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서 어쨌거나 우리가 반복 듣고 반복 스폰서가
얘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비전을 보고 이곳에 있고 또 부를 축적해 있고 많은 사람들 기회를 주는 이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그 하나의 어떤 그 이 사례를 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이 동기부여가의 리더십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세계 최고 동기부여라고 하는 그 브라이언 트레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트레시. 성공은 흔적을 남긴다. 성공은 흔적을 남긴다. 성공을 향해 달리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뭐 우리 에이비오들이 얘기했고 우리 에이비오들이 크게 성공한 사람 얘기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들어왔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동기부여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이게 맞는 거죠. 에이비오들 그렇고 또 이렇게 세계적인 동기부여가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도 맞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래서 그래서 60년 가까이 사업을 하신 덱스터의 그 시스템을 누가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김종희 사장님이 받아들이신 겁니다. 우리 에이비들 잘 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래서 싱킹 빅그룹이 25년 전부터 이 시스템을 받아들여 가지고 100조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탄생시켰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더 매직 오브 싱킹 빅이라는 책을 보시고 싱킹 빅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시작한 우리 총리더께서 이 정말 성공한 사람을 복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시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싱킹 빅 그룹이 태동한 것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의 대가라고 하는 존 맥셀이라는 분이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리더십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부적으로 타고난 리더는 10%에 불과하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10%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어쩌지 하다가 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길러진 리더는 5%에 불과하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상위 리더에 의해서 복제된 리더가 85% 차지한다 했거든요. 예, 이분은 ABO도 아니고 IM에서 성공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스폰서들이나 우리 IMA 사업을 통해 성공하신 분 한 얘기가 맞는 얘기죠. 이게요. 그래서 이 내용, 이런 어떤 상위 리더에 복제된 리더가 85% 나오게 되는데 이런 메시지가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평범한 사람의 리더, 평범한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위 리더의 존재와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위 리더의 그 존재와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내가 스폰서면서 파트너이고 파트너면서 스폰서가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가 아니에요. 다 우리는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스폰서면서 파트너이고 상위 리더가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굴 뭐 따르 이게 아니고요. 상위 리더가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게. 자, 한 오래된 얘기인데 미국의 펑션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당연히 스폰서님과 같이 하고 몇몇 리더들이 같이 갔는데요. 거기서 스피치했던 어떤 더블 다이아몬드가 이런 스피치를 하셨어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하면 다이아몬드를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냥 그 어머니 더블 다이아몬드가 아들아, 네가 다이아몬드를 빨리 가는 길은 미국에 있는 전체 이 다이아몬드의 CD를 테이프를 다 갖다가 큰 가마솥에 넣고 푹푹 삶아가라. 삶아가지고 그 국물을 다 마시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만큼 많이 공부하고 많이 늘어난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 3% 시작되는 것이 갑자기 다이아몬드 되는 거 없다. 그 얘기가 전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주 생각이 납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플리케이션, 카피와 복제의 차이가 뭔가.
우리는 카피를 하는 건지 복제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 이 복제와 카피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이 카피는요, 복사야. 쉽게 얘기하면 참고용이지 영혼이 없는 거야. 정신이 없어.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런 카피하는 분이 있다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복제를 해야 된다. 정신이 살아 숨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이 살아 숨쉬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복제를 잘 하려면은 일관성, 지속성, 반복하라 그랬거든요. 일관성, 지속성, 반복. 어떤 게 있으면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 생각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복제가 빨리 되고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복제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룹을 키우려면 스폰서의 경험은 참고로 해야 돼요. 스폰서의 많은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저렇게 거절당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 스폰서님 저런 거절을 통해서 극복한 거에 대해 내가 참고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참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세계이죠. 싱킹뷰의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는 하나로 가야 돼요. LS가 하나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은 어떨까요? 그대로 복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꿈의 크기만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메의 사업이 또 우리 사업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근데 이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생각이 10가지고 내 생각이 10가지다. 여러분들 스폰서 생각이 10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10가지라면 곱하기 몇 가지? 1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같지 않으면 10,000가지, 1,000가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로 딱 하면은요, 너무너무 쉽고 간편하고 또 시간도 절약되고 성공 빨려요. 이 원리를 깨닫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을 깨닫는 분들이 난 리더고 아마 핀업을 하고 그룹을 성장시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스폰서를 복제하고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 이것은 듀플리케이션, 복제지 카피가 아니다. 영원히 살아 숨쉬어야 되고 정말 가치 있는 이런 일이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스폰서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나를 재창조시키라는 거랑 재창조란 무슨 뜻이냐? 내가 또 다른 복제의 원판, 즉 오리지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리지널이 되면 내 파트너가 오리지널대로 그대로 복제시키는 거예요.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원본이 돼야 돼요. 성공한 스폰서로부터 제대로 복제가 돼서 제대로 복제된 것을 내가 그대로 복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가미되면은 어때요? 그때부터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스폰서로부터 큰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스폰서의 조건은 뭐냐? 스폰서가 무조건 복제하는 게 아니다. 최소한도 이 3가지 정도는 갖춰야 된다. 스폰서라면. 첫 번째,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야.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스템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나는 내 나름대로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안 된다. 내가 본보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장하고 핀업하는 리더라면 더욱 좋겠죠. 자, 우리 김종유 사장님을 우리가 멘토라고 생각하고 많은 리더들이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는 관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우리 총리더의 이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옆에서 같이 행사도 참석하고 또 사업도 같이 해오면서 정말 옆에서 가장 많이 보았던 리더 중에 한 사람인데요. 난 김종생 뭐 깜짝 놀란 적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펑션에도 제일 많이 따라갔거든요. 그다음에 한국의 이 체조 경쟁에서 덱스터가 예고를 초청하셨을 때도 정말 이 덱스터가 거의 24시간 같이 지내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김종산 대개도 덱스터에거 가족을 초청해가지고 밤새도록 우리 다이아몬드라고 24시간 이 토론하고 또 얘기를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메모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사진 찍는 거하고 메모는 제가 보기엔 전 세계도 1위예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받아 적으시지? 아마 제가 보기엔 그 메모한 그 노트만으로도 아마 몇 수십 건 될 거라 알고 있습니다. 야, 정말 글씨도 빨리 받아 적으시고요. 그걸 진짜 달필이세요. 그러니까 책도 쓰시고 또 강의도 잘하시고 많은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대로 니치와 제이 그다음에 덱스터에거의 성공한 리더들의 생각을 그대로 복제하신 분이 우리 스폰서예요. 여러분들 스폰서예요. 저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복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신 분이고 또 25년 전에 이 시스템을 받아들일 때부터 이 복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이 복제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아리조나주에 가서 펑션에 참석해서 덱스터에거 시스템을 다 보여주고 그 많은 다이아몬드들이 스폰서를 중심으로 하러 나가는 모습을 딱 보고 저희가 깨닫고 느끼면서 덱스터에거 시스템을 받아들였던 적이 있거든요. 오늘날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MBS, MBA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스폰서처럼 그렇게 복제하면 되겠죠. 나는 그렇게 복제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복제해서 내 파트너를 그렇게 복제시키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올바른 원본이 돼서 지금 표상이 되는 파트너들이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스폰서 정말 제대로 하시는 분이야, 제대로 복제하신 분이야. 나도 저 시스템대로 저 생각대로 복제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는 깨끗한 원본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복제를 한다면 그럼 뭘까요? 인쇄 수입. 우리 궁극적인 추구하는 게 뭐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생각해 보면 인쇄 수입 참 좋은 거야.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인쇄 수입 얼마나 좋을까? 저런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 참 좋고 책을 쓰면은 이 책을 팔으면 또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인쇄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늘 동경하고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아메 사업이 인쇄 수입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50이 지나 이제 직장을 그만둘 때쯤 되니까 인쇄 수입의 가치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 인쇄 수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행복 추구의 가장 전 인쇄 수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인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 말씀드리면 매달 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강남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수백억 수천억 되는데도 벌벌 떨고 돈을 안 쓰는지 아세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기도 했지만은 그분들이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인쇄 수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혹시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건물이 비어 있다거나 하면 건물에서 임대 수입이 어떤 때 못 들어오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유동적인 거죠. 걱정이 되는 거야. 이달 수입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항상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 같으면 잘 안 쓰고 저축하는 것이 몸에 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을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요. 현금을 수중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다면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은행에 있을 때도 부자들은 돈을 항상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자들은 수중에 돈이 없어요. 쓸 정도만 있지. 어디 있을까요?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인쇄수입을 구축한다는 거, 이거 무형자산을 인쇄수입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메리트고요. 예, 아마 시간이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들이 5년, 10년의 미래라고 본다면은 아마 그때 가서 이해하실 거 되고요. 또 지금 인쇄수입을 받고 계시다면은 그 가치를 크게 아마 공감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내가 22년 전에 이삽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지? 이삽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보험을 할까? 자동차를 팔까? 놀진 않겠지?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이 더운 무더운 날씨에도 나는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참 어떤 때 보면요. 이 시스템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스폰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1년 동안 내가 마음고생시킨 스폰서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폰서한테 정말 잘하십시오. 파트너한테 잘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스폰서한테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스폰서에 대한 그런 노예트를 보내는 분들이 파트너로부터 노예트를 받고요. 스폰서 노예트를 보내는 분이 여러분 그룹을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룹만 키우고 성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룹이 작아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복제라는 것은 결국 인쇄수입이에요. 또 이 인쇄수입은 뭘까요? 우리 행복추구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는 행복추구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업에서 양대 수입의 양대축인 위스와 뎁스에 대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결국은 한국암에도 그렇고 글로벌암에서 위스와 뎁스가 균형 있게 나갔을 때 보상을 크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위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몇 내그를 만드느냐 이게요. 자, 위스는 내 노력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스폰서 없이도 되고요. 또 시스템 없어도 되고요. 그룹 문화 없어도 되고요. 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거 착각을 합니다. 내가 그룹을 키우는데 시간이 없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뉴스가 많으니까. 근데 네트워크 폭은요. 수입이 많아질 수 있지만 이 수입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인쇄수입이 들어오게 하는 데는요. 한계가 있어요. 많은 그룹이 생겼다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아메인 비전은 우리가 똑같이 봐요. 잠 못 자고 설레이고 사업장을 들어보고 그러다가 2년 3년 정말 혼자 뛰어다니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이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스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뎁스의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럼 뎁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생성되며 우리한테 어떤 보상을 주는가? 그룹을 굉장히 키워나가는 데 기여하는 게 뎁스예요. 인쇄수입에 안정적으로 인쇄수입을 받게 해주는 게 바로 뎁스예요. 뎁스라는 건 계속 깊이라는 얘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 뿌리가 하나가 깊어지면 바람으로 넘어가기가 쉽겠죠? 뿌리가 3개 정도 크게 뻗어 있다면 덜 넘어지겠죠? 네 그러면 에메랄드죠? 자, 뿌리가 6개가 쭉 뻗어가 내려갔다면 6개가 쭉 뻗어 나갔다면 다이아몬드 레그죠? 레그가 뿌리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큰 나무라 하더라도 잔뿌리만 만약에 20개 있다면요. 어제 같은 태풍에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아마 그걸 주의 있게 관찰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산에 올라갈 때요. 계곡이 있고 그다음에 능선이 있습니다. 잘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능선에서 살아난 나무는요. 굉장히 뎁스가 깊습니다. 근데 계곡에 있는 나무들은요. 굉장히 우거지고 푸르른데 뎁스가 약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언제든지 내가 수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곡에 있는 나무는 항상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뻗을 이유가 없어요. 약간의 뻗어도 다 먹고 살아. 근데 능선에 있는 나무는요, 비가 와서 저 깊이 뿌리를 내려가야 그 깊이 있는 축적된 그 물을 흡수해야 돼요. 몇 메타, 몇 메타까지 내려가서. 예. 그래서 능선에 있는 나무가 오래 상존해요. 보니까.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친다도 안 넘어가요. 근데 계곡에 있는 나무는 많이 쓰러집니다. 어쩌면 우리 사업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게 뎁스가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스도 많고 뎁스도 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입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안정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글로벌 아메와 한국아메는 이거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뎁스는 과연 뭘까? 뎁스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걸까? 뎁스 있는 그룹에 내가 속해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팀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팀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폰서의 멘토십에서 여러분 멘탈이 강화되면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멘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먹고 자면서 가르쳐주고 배우고 그런 관계 유지하면서 도제제도가 시작하면서 문해부흥의 그 싹을 트게 만들어진 전 유럽을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준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우리 쪽으로 대입하면 어떨까요? 바로 팁스예요. 이 스폰서십, 멘토십,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예, 조금 이따 제가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스템. 또 중요한 것은 그룹의 문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룹의 문화까지 제가 조금 더 다시 구체적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제의 핵심은 뭘까요? 첫 번째, 아까 팀워크를 얘기했죠. 비즈니스의 능력은 옳은 일을 지속하는 것. 우리 비즈니스의 능력은 옳은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성을 지속하려면 동기부여를 받아야만이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죠. 그러면 동기부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자의 만남, 즉 여러분들이 미팅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미팅의 중요성은 미팅의 성공 여부는 뭘까요? 바로 팀워크가 살아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 하는 겁니다. 야, 오늘 우리 스폰서 미팅에 있고 그룹 미팅이 있는데 내가 오늘 홈 미팅에 있고 내 파트너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 하나 정도는 안 가도 되겠지. 이건 뭘까요? 개인 중심적입니다. 그러면 팀워크가 살까 안 살까요? 팀워크 좋습니다. 그래서 이 큰 용광로에요, 젖은 장작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 젖은 게 활활 타버립니다. 그러나 식은 용광로에다가 활활 타는 장작을 집어넣으면 활활 타는 장작도 싸늘히 식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팀에서 함께 나갈 때는 열일이 제쳐놓고 같이 스폰서 중이고 하나가 돼가야 돼요. 이것이 뎁스를 키워나가는 첫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나의 성공은 개인의 능력의 크기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예. 팀워크에서 스폰서, 업라인, 파트너, 이 팀워크에서 시너지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좀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이에요. 58년 역사 덱서의 시스템을 우리는 25년 전에 받아들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첫 번째 고개로 다 아시죠? 미팅, 책, CD 매일매일 얼마씩 듣고 읽고 미팅에 참석하라. 제품과 쇼더 플랜을 매일매일 하라 이거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제품을 팔고 쇼더 플랜 하는 거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텍스트가 가만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보니까 바로 동기부여를 계속 받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책을 15분씩 읽게 하고 CD를 하루에 하나씩 듣게 하고 그다음에 미팅을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동기부여를 받게끔 해주는 시스템을 텍스터가 개발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제품 쓰고 또 거기 열정을 받아가지고 사업 설명도 하고 하는 일들이 지속되는 거죠. 이게 고개로입니다. 매일매일 실천에 옮겨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게. 다 아시죠? 고개로 대선. 두 번째, 탱커예요. 시스템에서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행동 요령 지침이에요, 이거.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하라, 그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만큼 쉬울 것 같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성공 못하는 거예요.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텐코어에 대한 시스템 공부할 때 여러분 스폰서 가르쳐주고 그룹에서 가르쳐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따르세요. 세 번째, A스텝, MBS죠. 우리 다이아몬드 리더분들이 하시는 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수학 공식을 알려드리는 장소예요. 미적분을 풀려면은 공식을 배워야 돼, 공식을. 이 공식을 모르고는요, 백날 잡고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 복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이 쉽기 때문에 너도 나도 오래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네. 1, 2분이면 될 인수분해 문제를 3년, 4년, 5년을 계속 반복 풀어라 하니까 심리 들고 짜증나는 거죠. 근데 수학 잘하는 사람은 미적분 문제 한 달 동안 풀어라, 한 문제를 한 달 동안 풀어라 하면 푸는 사람이 있거든요. 매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1분이면 풀 것을 3년 동안 계속 반복 풀으라고 할까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직 비전을 못 본 거예요. 암의 비전, 복제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다 배워왔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이란 직장인, 할머니, 할아버지, 주부, 세상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비누책 다 쓴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심플하고도 단순한 그런 복제 원리가 가장 훌륭하다. 나는 배우고 내가 안다고 해서 나는 안 해. 내 파트너는, 할머니는, 주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맨 처음에 훌륭한 리더를 후원하면은요, 내가 다이아몬드 빨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 한 분이 있었는데 계속 후원을 해주는데도 성장이 안 돼요. 아유, 차라리 저분을 내가 주부인데 포기하고 박사를 후원하면 훨씬 내가 쉽겠구나. 또 능력 있는 사람을 후원하면 훨씬 쉽겠구나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아, 이 세상에 박사가 많을까 주부가 많을까 생각해보면 주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주부를 후원하고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시면 더 많은 사람 동기부여 줘서 내 그룹 더 커져겠구나 생각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깨닫게 됐어요. 그 주부가 굉장히 큰 그룹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스텝 다시 한 번씩 꼭 들으시면서 아주 이걸 녹음해가지고 반복 듣고 또 여러분들 정리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 걸 만들고 그걸 내가 실천에 옮기는 건 내 겁니다. 사업가는 아는 게 아닙니다. 대학 교수가 아닙니다. 이해시키는 교육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사업가는 결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 플러스 행동을 해야지. 결과를 냈을 때 인정받는 비즈니스고 인쇄 수입이 보장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복제해야 됩니다. 이런 리더들이 강해주는 이 그룹이 있다는 것만 감사한 거 아닐까요? 저도 매번 들으면서 너무 훌륭해요, 우리 리더들이. 저도 예전에 이런 강의를 많이 했으면서도 지금 똑같은 걸 듣는데도 전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같이 틀어놓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리더들 만나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인사를 빼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분들의 용기를 주고 우리 그룹을 더 크게 키우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뭘까요? MBM이에요. 너참 벌트 멘탈이거든요. 이게 우리 정치위원들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정신력, 결제력, 인내력. 큰 리더가 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은 나의 정신력으로 뒷받침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다 버텨나가는 정신력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 때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정신력 아닙니까? 내가 참고 견뎌내는 것도 그 인내력도 정신력에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이 멘탈 오너 같은 MBM 저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종근 사장이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성공 시스템 그대로 복제하라. 생각, 행동, 습관, 일관성, 지속성, 반복을 가장 빠르게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더 그룹을 빨리 키운다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멘토십입니다. 인플루언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리더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주는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리더를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내 그룹이 크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마음이 있어야 파트너도 있어야 내 형제 그룹이 있어야 내 이 소비자가 있어야 내 그룹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의 기초가 아주 중요하다. 정직과 믿음, 신의, 니치 디버스 사장님이 여섯 가치 중에서 첫 번째로 인티그리티, 정직하고 그 다음에 신뢰 있는 사람이다. 사업가는 생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력을 가지고 있고 핀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도덕성이나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부도덕하고 했다면 여러분들 그걸 아신다면 저를 신뢰할까요? 믿음 줄까요? 우리 영원히 할 사업이고 자전선 이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조금 한 발 늦다 하더라도요. 원칙대로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정직, 신뢰, 책임감, 겸손, 도덕성, 개성, 매력. 중요한 것은 또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리더들한테 저는 항상 이걸 강조하고 그러거든요. 네 번째가 조직 문화예요. 절대 긍정 정신, 싱킹 절대 긍정. 자, 싱킹 비급에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죠? 자긍심, 자부심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 그룹의 문화예요, 이게. 절대 긍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정신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무형자산의 가치, 이 재산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룹에 속하고 싶어 하고 싱킹 그룹에 속하고 싶어 해야 된다는 거지. 나 때문에 보니까 싱킹 그룹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형편없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짜 사업은 잘하는 것 같은데 믿을 만한 사람들 못 되네? 이렇게 된다면 진짜 내 그룹에 어떤 사람이 올까요? 제품은 나를 통해 쓰지 않아도요. 어디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제품은 어디 가서 살 수 있고요. 사업도 어디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직 문화, 이런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크게 손상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이 코카콜라 브랜드 이미지 아시죠? 요즘 삼성도 브랜드 이미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다음에 이 구글 같은데 이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요즘은 그냥 뭐 삼성 제품이나 그냥 산다는 거예요. 코카콜라 그냥 뭐 가격 묻고 사 먹습니까? 싱킹비 그룹 하면 대단한 그룹이야. 정말 정직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열심히 하고 조직 문화도 좋고 스폰서십 좋고 시스템 좋고 그것 때문에 난 저 그룹에 사업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좀 우리 가졌으면 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암에 크게 성공하려면 이거를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심플리스 베스트 아까 말씀드린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복잡 쉽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
성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제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가 그러면 파트너도 다 가라고 그래고, 그 파트너 다음 파트너도 가라고 그래고, 그 파트너도 다 가라고 그래야 그냥 그대로 다 가로 연결되는데, 스폰서는 업라인은 가라고 그랬는데 나는 나라고 얘기하고 파트너는 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다음 파트너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발로 끝난 거죠. 그런 거.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 그룹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고인이 되신 우리 정학 사장님한테 혼나는 다이아몬드를 내가 옆에 지켜봤습니다. 그 다이아몬드께서 스폰서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요즘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픕니다. 스폰서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학 사장님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사장님, 왜 골치가 아파요? 뭐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사장님 나름대로 아니고 골치가 아프죠. 시스템대로 한번 해보세요. 왜 골치가 아픈가? 시스템대로 그대로 하세요. 골치 아플 거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시스템대로 하십시오. 58년 검증된 시스템을 우리가 좀 이용하고 있고요. 백조의 다이아몬드 탄생 시스템을 우리가 배우고 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해야 복잡하기 쉽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 어렵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쉽지 않다. 아까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가라고 얘기하고 파트너가 가라고 얘기하고 파트너가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반복하고 반복 듣는 것이 어렵지만은 내 그룹의 뎁스는 계속 된다. 내 그룹은 계속 매출에 올라가고 핀업이 될 것이다. 성공한 리더나 비전인 리더는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반복 복제한다 하더라도 내 그룹이 커지고 내 파트너가 성공하는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복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시죠. 스폰서가 업라인에 뭘 그 강의를 하면은 자기는 빠져. 그리고 파트너도 거기 올려보내요. 그럼 파트너도 업라인 강의를 듣죠. 그럼 언젠간 나를 통해서 파트너도 또 지원을 해주고 후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스폰서와 같이 앉아서 그 강의를 들어야 똑같은 얘기를 내가 해주는데 내가 딴 얘기를 한다고 그 파트너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업라인이 얘기할 때하고 스폰서 얘기하고 같은 얘기하고 다른 거죠. 혼란이 오는 거죠.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리더들이 상당히 전 과거에 봤어요. 요즘은 못 봤어요. 없도록 하셔야 되겠죠. 10번이면 10번, 100번, 100번 업라인 스폰서 내가 같은 것에서 같이 두고 같은 얘기를 해줬을 때 복제가 빨리 된다. 10번 들은 것이 지루하게 하겠지만 그걸 반복했을 때 비전 못합니다. 축구하다가 야구하다 농구한 사람은 절대 하나라도 성공 못합니다. 30년간 공만 찬 사람이 최고의 스타가 되고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30년 동안 농구한 사람만이 최고의 부자가 되고 최고의 스타가 되다. 30년 동안 ABO가 된 사람만이 여러분들이 크라운 한번서 되고 FC가 된다.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실행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재밌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은 좀 또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시간이 있어서 두 번째는 똑같이 따라 해라 그랬어요. 밀착해서 배우라 그랬어요. 도제 제도처럼 밀착해서 배워라. 예? 그 다음에 아메리카는 경험 사업이고 경험 자산이 축적되는 비즈니스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사업이 경영학, 자산학, 경영자산, 경험자산에 내려가요. 이게 지금 현재는 뭐 우리 경영자산만 여러분들 좀 생소하죠?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2017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 경영자산,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영자산이 보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는
이 논문을 써가지고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이때 지도 교수가 엄결청 박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경영자산이라는 말은 당신이 최초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지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필되지 않고 있어요. 예. 제가 이 경영자산, 경험자산에 대해서 최초로 얘기를 하면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왜 경험자산일까? 왜 경영자산일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예. 그래서 2019년도에 국제인명사전에 내가 등재가 되는 영광을 얻었고요. 2020년도에 엘버턴 넬슨상을 제가 최초로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김종사의 멘토십을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저는 나름대로 스폰서를 제대로 복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산이 뭐냐? 무형자산이다. 산업화사에서는 유형자산이 주류였어요. 유형자산 아시죠? 땅, 자본, 기술. 무형자산 그게 아니에요. 뭐 지금 뭐 대기업, 초인류 기업들이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이것은 진짜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기업들만 성공하는 거지만 거의 상당수 기업들이 이제 먹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네이버라든가 유저 수에 의해서 자산이 결정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유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회사 자산값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뭘까요? 내 그룹의 소비자와 사업자가 자산 시대예요. 이게 아메이고 그 주인공의 에이버예요. 나의 소비자가 몇 명이고 내 사업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 네트워크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매출이 올라가고 핀업이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운 좋게 맨 처음에 거절을 하면서 회사를 만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들과 대면을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80일, 90일 내가 죽는 날까지 이런 좋은 리더들하고 함께 한다는 것만 해서 감사하죠. 아마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어떤 평가를 받을는지 모르는 건 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리더의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하라. 돈 보일 때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 설성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핀업 하려면 말을 잘 듣는 리더가 되라. 성공자의 공통점은 성공한 리더를 따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따라할 때 파트너도 따라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따라하지 않으면 파트너도 안 따라서요. 특히 아메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메 사업은 한 사람을 예우하면 많은 사람부터 그 사업을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여러분 스폰서 업라인을 한 사람 제대로 예우하십시오. 수십 명, 수백 명이 여러분들 따를 겁니다. 예. 이게 바로 복제입니다. 그래서 한 28년 전에 저희가 사업 처음 했었을 때 김종인 사장님 댁 전에 정학 사장님 댁에서 홈미팅을 했었어요. 그때 한 4, 50명이 막 그냥 방이 모자랄 정도로 거실 모자랄 정도로 에이버들이 몰려왔는데요. 그때 지금부터 스마트폰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교육 스케줄이 나오면은 복사를 해서 논해줬어요.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하면 100원씩 놓고 가져가는 거예요. 한 장씩.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아우 저거 그냥 해서 복사하면 좋을 텐데 저걸 왜 100원씩 받지? 한 60원이면 복사할 수 있는데 100원을 받으니까 40원 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스폰서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손해보면 그 일을 계속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홈미팅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카페 가지고 100원씩 받았어요. 우리 친구예요. 친구가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도 모르게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SK 다녔던 친구인데 회사 가면 그냥 공짜로 복사가지고 오는데 김 사장을 저 왜 돈 100원씩 받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불만이 있으니까 자기가 한 20명 되니까 독립돼서 따로 나갔어. 자기 집으로. 자기 독립돼 나가가지고 거기서 회사 복사해 그대로 줬어요. 다 무료로. 그 그룹이 지금 크라운 됐느냐? 그만둔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돈 100원 때문에 잘못. 이것이 실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저 잘못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쩌거나 이대로 그대로 100원씩 받고 우리가 한 사람들 지금도 다 뭐 큰 리더들도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거든요. 이제 자, 이제 마지막 1분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무 불상하고 나무 계단 이야기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무 계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밝고 밟히는 신세가 됐다. 너는 얼마나 좋으냐. 내 계단을 밟고 올라간 사람들이 모두 합장하고 절하고 숭배하는 모습이 그렇구나. 똑같은 나무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무불상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디딤돌이 되고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나는 수백 번 수천 번 예리한 칼과 망치로 패이고 찢기며 맞으며 여기까지 왔단다. 우리 A배우들이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복제로 인쇄 수익과 행복의 삶이란 나무불상처럼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참아내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우리가 이 사업을 해나갈 건데 수많은 사람들 존경받는 그런 우리 싱킹빅 그룹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저의 MBM 복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